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그 2020년 경찰 1차 시험에 대한 영어 독해 부분을 하나씩 한 지문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체 지문을 한 번에 해설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번에 그 전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긴 했는데요. 이미 그런 해설 강의들 다 있고 제가 해설 강의가 늦었기 때문에 그거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이번에는 좀 차별화돼서 하루에 한 지문씩 다른 강사들이 못했던 만큼의 그런 자세함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풀이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가원과 영어 독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기출 문제들 또는 이번 올해 그 영어 독해에서 그런 지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 문제는 제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설명할게요. 일단 제목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주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글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너럴합니다. 제너럴하다는 얘기 뭡니까? 일반적, 추상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과 주제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본문의 내용이 당연히 스페시픽한 것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G하고 S의 관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과일이면 이게 사과배 감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주제에 있는 선지들은 일반적이니까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으니까 이 주제 제목을 본문의 내용으로 다 답해봐 라고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면 그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래서요? 답변이 가능하다. 야, 과일 본문에 나온 게 뭐였어? 사과, 배, 감, 귤이었어.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제목 주제 문제라고 하는 것도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시에서도 약간 이 제목하고 주제를 접근할 때 내용 일치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경찰대 문제에서 그런 게 많이, 경찰대가 아니라 경찰 공시에서 그런 게 많이 보이던데 이 오답선지들이 본문의 내용이 틀리게 나온 것들이 꽤 있어. 알겠어요? 또는 대립 개념을 이용했을 때 하나의 대립 개념이 정답이고 하나의 대립 개념이 오답이 되는 건데 이 오답이 될 수 있는 이 대립 개념을 선지에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주제가 될 수 있는 선지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알겠죠? 두 번째, 전체 내용이 포괄될 것. 세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인데 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능이라면 2번, 3번까지 적용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데요. 공시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적 접근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만 찾아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제목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선지부터 봐야 됩니까? 아니요. 선지부터 보는 건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단내림 효과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단내림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선지를 읽으면서 4개 중에 하나를 무심코 이미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편애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마음에 들 수 있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다가 그 선지에 닷을 내려버리면 배 정박할 때 쓰는 게 닷인 거 알죠? 닷을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합니다. 내 무의식적으로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것과 반대되거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의식적으로 안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편협하게 읽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오히려 확신을 갖고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았어 라는 생각 가졌는데 틀린 일이 발생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지는 마지막에 읽는 것이 심리적인 이유로, 아시겠죠? 심리적인 이유로 옳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본문의 내용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본문에서 뭔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입파악 문제는 딱 하나 없습니다. 글쓴이가 뭔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초점 맞추세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at. 한번 대디아를 상상해 보세요. After studying word pairs 공부한 후에 word pairs, 단어쌍이죠. 단어쌍들을 공부한 후에 such as가 나왔으니까 그 예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쌍들이냐면 red blood, 빨간색, 빨간 피, food, 음식, radish, 무 이런 것들을 공부한 후에
You are given. 당신은 be given은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given은 주다잖아. 누구에게 뭘 주면 걔는 이걸 받는 거지. 그래서 받다. 당신은 받습니다. red. 빨간색이라는 것을 이것도 기울여줘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받습니다. as a cue. 단서로서. 그리고 record that. 당신은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record that 데디아를 회상합니다. 뭘 회상하냐면 blood went with it. blood, 피라는 것이 그것과 함께 어울렸다. go with라는 것은 함께 가다, 함께 어울리다는 뜻입니다. it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red죠. 그죠? 그것을 회상합니다. This act of recall, 이러한 회상의 그런 행위는 strengthens your memory, 강화시킨대요. 당신의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Of the two words, 그 두 개의 단어들의 기억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appearing together, 누구미는 말이죠? 함께 나타나는 두 개의 단어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recall strength, 그 회상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기억을 강화시킨다는 red, blood 이거 회상했잖아. 그러면 기억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단어 red하고 blood에 함께 나왔던 so that 그래서 next time you are given red. next time 뭐만 다음번에 라는 뜻이 있죠. 그죠? 당신이 red라는 단어를 받은 다음번에 it will be easier. 그것은 더 쉬워질 것이래요. 그것이 뭡니까? for you to recall. 이승 가짜주고 for you가 진짜 주어되는 부분이죠. 당신이 회상하는 거지. 뭐를? blood를 회상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red 하면 blood가 회상되고 red 하면 blood가 회상돼. 이렇게 하다 보면 기억이 강화돼서 나중에 red 하면 바로 blood가 툭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Remarkably, however, 하지만 두드러지게도 뭔가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however 나왔으니까. 그죠? 하지만 두드러지게도 여러분 however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강조, 그러니까 역접에 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강조할 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however는 첫 번째 뭐로 쓰일 수 있다? 역접으로 쓰일 수 있다. 두 번째 뭐로 쓰일 수 있다? 새로운 내용을 강조할 때 쓰일 수 있다.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recalling that blood, 그 blood라는 것을 회상하는 것이 went with, 그러니까 blood라는 것이 went with red, red랑 어울렸다는 것을 회상하는 것이 will also make it more difficult. 또한 만들 것이다. 그것을 더 어렵게. 그것은 가짜 목적어네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더 어렵게 나중에 만들 건데 그것이 뭡니까? To recall radish when given food. 음식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When given food. When given food. when 다음엔 you are이 빠진 거예요. When you are given food. 당신이 음식이라는 단서를 받을 때 radish라는 무라는 단어를 회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해 잘해야 돼. 이거는 red blood, red blood, red blood 계속해서 red 다음에 blood가 그 회상이 되도록 강화가 일어났잖아. 근데 이게 오히려 food 했을 때 radish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황당하잖아. 왜 food일 때 radish가 기억이 안 나지? 뭐가 문제지? 왜 음식하고 무가 기억이 안 날까?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radish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radish에 대한 개념과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것을 이해해야지 이 질문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When practicing red blood를 연습할 때, 이 단어상을 그 학습하는 걸 연습할 때,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요합니다. To suppress. 누르는 게 필요하죠. 그죠? suppress는 억누르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을 억누를 때는 oppress란 말 쓰고, 그죠? 사람들 아니고 억누를 때보다는 suppress란 말 쓰죠. suppress retrieval of recently encountered red things. retrieval이란 건 뭐야? retriever 알죠? 멍멍이. golden retriever. 라브라도 retriever라는 개가 있습니다. retriever이라는 개의 이름에 들어있는 게 retrieve야. retrieve가 뭔 뜻입니까? 원래 retrieve가 사냥개거든요. 사냥개는 뭐예요? 뭐 총으로다가 새를 맞췄어 그럼 새가 떨어지잖아. 가서 물고 오는 애야. 알겠어? 그래서 retrieve란 말은 가서 가지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retriever는 사냥개고 그 사냥감을 가서 물어서 오는 애였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retrieval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저장소에 가서 뭔가를 가져다가 끌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회상이죠. 회상하고 같은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 recently encountered 최근에 만나졌던 red things 빨간 것들의
그 회상을 억누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red 하면 blood 말고 red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립스틱이 나올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red 하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flowers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빨간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red 다음에 blood만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억눌러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머지 것들도 빨가니까. 나머지 것들도 빨가니까 억누르지 않으면 blood가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도대체 radish가 억눌렸을까? radish가 여러분들 하얀색 무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radish 그럼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 무이잖아. 왜 이렇게 생기네. 다리처럼 뭐 무다리라고 얘기할 그 보통 다리하고 비교되는 종아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무가 아니야. radish는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이쁘게 이렇게 생겼나? 빨간색인 요런 무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지 이 글이 이해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억눌린 거야. 우리 한국의 하얀색 무라면 억눌리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서양의 시각에서 봐야지. 보자. Other than blood. 이거를 제외하고죠. Other than 몸을 제외하고 피를 제외한 빨간 것들을 최근에 접촉했던 빨간 것들의 그런 회상을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So that 그래서 your mind is not littered. 그래서 너의 마음이 litter라는 것이 원래 쓰레기라는 건 막 너저분하게 이렇게 흩어놓는 게 쓰레기잖아. 그래서 너저분하게 흩어놓다가 litter거든. 어지럽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littered 그러면 어지럽힘을 당한다. 어지러워지다라는 뜻이죠. 당신이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뭐 가지고 with irrelevancies. 이 relevancies 직역하면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부적절한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That could interfere with the recall of the word you seek. 뭐를 방해할 수도 있대요? Interfere with the recall. 그 회상을 방해할 수도 있대. 그 단어의 회상을. 어떤 단어야? 당신이 찾고 있는 단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찾고 있는 단어가 누굽니까? 문맥적으로 blood이에요. 그러니까 red 했을 때 blood를 찾아야 되는데 blood를 방해하는 red가 빨간색 갑자기 무가 생각나네. 이럴까 봐 blood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radish라는 걸 억눌러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ut there is a cost to suppressing retrieval of unwanted items. There is 있대요. 대가가 있대. 코스트는 대가, 비용,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 코스트는 중심적 의미가 뭐야? 뺏어가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가잖아. 이게 코스트예요. 이게 비용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돈을 뺏어가면 다행인데 가끔은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생명을 뺏어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코스트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뜻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의 기본적 의미 명사일 땐 대가. 알겠어? 대가. 그다음에 희생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 대가, 비용, 희생. 그래서 뭐에는 대가가 있냐면 suppressing, 억누르는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뭐를? retrieval, 가져오는 거잖아. 회상이에요. 뭐를? 원하지 않는 품목, 예를 들어서 radish. 이해되지 이제? 빨간색인 무, 그것 같은 원하지 않는 품목의 회상을 억누르는 데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누르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y are less successful for future recall. 그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쓰던 unwanted items예요. 그 원하지 않는 품목들이 less successful. 접근이 덜 된다는 얘기야. 미래의 회상을 위해서 접근이 돼. 즉 나중에 얘네들 회상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ood 다음에 radish가 안 나와. 왜? 억눌려서 얘가 회상이 안 돼. 이런 얘기죠. Even to a cue, 심지어 하나의 단서의 food에도 회상이 안 된다는 거야. That would seem to have nothing to do with rottenness. 어떠한 food냐면 that would seem, 보일 거죠. 그 실마리는 보일 거야. To have nothing to do with, 가진 것처럼. Nothing to do with은 have nothing to do with은 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그 food 같은 단서에서도 회상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관계가 없으니까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얘 회상 안 하고 얘 회상하고 관계 없겠지. 이게 아니라 얘가 얘 억눌러 버려서 얘는 다른 단어의 실마리를 줘도 회상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됐지. 지문이 확실하게 이해되면 문제 틀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확실하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는 오답이 진짜 정답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문제 푸는 스킬이 아니야. 지문을 얼마큼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100번을 시험 봐도 100번 다 붙을 수 있다고. 갑니다.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tudying world pairs. 이점과 단점입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이에요. 알겠어요?
장단점이라고 보통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장단점이야. 뭐해? Studying word pairs. 단어쌍을 공부하는 것의 장단점. 그럼 이런 봐봐. 선생님이 제목이나 주제 나오면 내용 일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단어쌍을 공부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단어쌍의 예로다가 나온 게 뭐고 그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얘기를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단어쌍으로 나온 게 red, blood, red, blood잖아. red, blood의 이점은 뭐였습니까? red, blood 외우니까 red, blood가 바로 툭 튀어나오더라. 이해됐습니까? 이게 장점이었어. 그럼 단점은 뭐야? red, blood 외웠더니 food, radish가 안 외워져. food 했을 때 radish가 안 나와. 이게 단점인 거야.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지. 이 전체 내용 포괄이 되고 가서 키워드 들어있어요. word pairs가 키워드잖아. 그 정답이 몇 번일 수밖에 없어? 일단 1번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1번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갑니다. The art of matching word pairs. 그럼 the art에서 art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우리 이런 책 제목 있잖아. The art of loving. 에리 프롬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죠?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럼 matching word pairs. 단어쌍을 매치시키는 것의 기술이에요. 단어쌍을 매치시키는 것의 기술. 그러니까 단어쌍을 매치시키는 게 기술이란 얘기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단어쌍 매치시키는 게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단어쌍을 매치시키는 것이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되는 뭔가라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importance of recalling word pairs. 단어쌍을 회상하는 것의 중요성. 단어쌍을 회상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중요한 이유가 나와야지. 왜 중요하대? 단어쌍을 회상하는 게 왜 중요하대요? 단어쌍을 회상하면 경품을 준대요? 단어쌍을 회상하면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얘기 줍니까? 단어쌍을 회상하면 아니면 내 얼굴이 잘생겨지나? 아니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안 나왔어. 본문에 답변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The proper way of practicing word pairs. 단어쌍을 연습하는 적절한 방식. 얘기해봐. 어떻게 적절한 거래? 어떻게 적절한 거래요? 적절한 방식이 뭡니까? 단어쌍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책상을 먼저 닦고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나요? 책상을 닦아서 좀 지저분하지 않아야지 단어쌍이 잘 외워져요. 그 다음에 단어쌍을 외울 때 인간의 망각곡선의 정반대로 1시간 뒤에 한번 복습하고 하루 있다 한번 복습하고 3일 뒤에 한번 복습하고 일주일 뒤에 한번 이런 얘기 있나요? 없잖아요. 내용 일치가 안 된다고. 오답들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얘기하잖아. 공시 시험 문제에서 주제 제목이라는 것은 그냥 본문의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 일치로만 접근해도 풀린다. 아시겠어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유리함과 불리함, 장점과 단점이 뭐냐 말로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죠? 그죠? 이건 단순하게 해설 강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독해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도 해설 강의에서 근접하지 못했던 깊이까지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